지난 1월 20일 미국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36년간의 미국 상원의원으로 또 8년간의 미국 부통령으로 지내면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횟수만 8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과거 민주당 상원의원 시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과 그의 아들이 과거 중국계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며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거액의 연봉을 받았던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을 친중파로 규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취임식 당일에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전 전날보다 상승 출발, 장중 급등하여 3,6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투자 매체들은 중국 증시 상하이 지수가 상승한 것은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한 뒤 미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은 바이든 취임식 소식을 실시간 주요 뉴스로 전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 완화 기대감을 함께 보도했다고 합니다. 먼저 중국 측men바오는 바이든 신정부 시대의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공동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협력을 펼쳐나갈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펑파이 신문은 미국이 동맹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중미 간의 무역 마찰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관계와 새 정부가 출범 100일 안에 중국에 대해 취할 조치들에 대해 전망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다소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포탈 왕이재경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중국 경제의 호재로 보여진다며 A주에 많은 투자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미국이 트럼프 시대와 고별했다며 그의 낡은 유산이 한순간에 씻겨져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합니다. 또한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 외교부 러위청 부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4년간 대중국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미중이 협력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양국과 세계에 많은 유리한 일을 해낼 수 있고 모든 일이 가능하다며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며 강력한 조사를 원한다고 밝혔다 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가 신행정부로 이어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대유행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중국 책임론을 펼치고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최초 발병지 파악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 조사팀이 중국에 파견돼 기원설 조사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대변인은 화웨이 등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들의 통신 장비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통신망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합니다. 이 역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한 직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같은 기조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이미 바이든 행정부 초대 내각 장관들은 중국 때리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불법 보조금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도 당장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사령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많은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중국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 하였고 덧붙여 중국의 신장 지역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위구르족 관련 정책을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비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동일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화상으로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인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경쟁할 수 있도록 아주 공격적일 계획이라며 블랙리스트든 관세든 상계관세든 모든 수단을 가능한 최대로 이용해 미국 노동자의 경기장을 평평히 하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공격적으로 동원하겠다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지명자인 에브릴 헤인스는 상원 정보위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의 불공정과 불법, 공격적 강압적 행동뿐 아니라 인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더 잘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력을 활용하길 원한다 말했다고 합니다. 또 헤인스 지명자는 중국을 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쟁자라고 했으나 정보 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히 미국의 적국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 최근 미중 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이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아직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정상 취임이나 심지어 정상 생일에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내왔는데 정작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 취임에는 축전을 보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 대선 이후에도 시간을 끌다가 그달 25일에서야 당시 바이든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미중 관계는 결국 정상 외교가 가장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상 간 소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물밑에서 홍콩, 대만 등 핵심 문제에서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4일 국가 정상 중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중국의 요청으로 두 정상은 4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다음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일면에 문 대통령과 주석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고 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한중 정상의 통화를 분석한 기사에서 한국을 민주국가들의 반중연합에 끌어들이려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중국의 매력 공세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정부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안보동맹의 미국, 경제협력의 중국, 무엇 하나 선택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이때 균형 외교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